여러분, 제가 퇴사를 하고 2년 반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. 0원. 쉬거나 논 게 아니라 계속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0원인 거예요. 여러분도 너무 무기력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특히 이제 실패 사이에 실패 한두 번 하고 또 성공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공이 껴 있으면은 아마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. 그런데 실패와 좌절만 오랜 기간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가 잠깐 우울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러면 실패만 하던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그걸로 끝일까요? 그거는 아니겠죠. 우리는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. 오늘은 이 무기력을 수십 년간 파헤친 마틴 셀리그만과 스티븐 마이어의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개와 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비윤리적인 부분도 있고요.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는데요. 그래도 이제 이 실험이 가지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그게 좀 강력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. 연구자들은 개들이 하네스에 묶인 채 전기 충격을 받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합니다.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앞에 있는 패널을 코로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. 즉, 물리적 고통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자기 행동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같은 시간과 강도의 충격을 받았지만 패널을 누르거나 그 밖에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도 스트레스를 종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세 번째 그룹은 하네스에 묶여만 있고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.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개들은 셔틀박스라는 장치에 들어갔습니다. 이 장치에는 가운데 낮은 장벽이 있었고 개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의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. 자신의 행동으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의 개들과 충격을 받지 않았던 세 번째 그룹의 개들은 반대편으로 넘어가며 전기 충격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반면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었던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전기 충격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장면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. 수동성, 즉 무기력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. 사실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후속 연구인데요. 이 자포자기 상태, 즉 만성적 무기력 상태에서도 다시 도피 행동, 내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본 실험입니다. 연구진들은 이미 무기력해진 두 번째 그룹의 개들 4마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했습니다. 1단계에서는 장벽을 낮추고 반대편에서 개를 불렀습니다. 여기서는 4마리 중 단 1마리의 개만 탈출을 했습니다. 2단계에서 연구진들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.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전기 충격이 오거나 이를 예고하는 신호가 오면 개를 안전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. 개들은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더 이상 연구진들이 줄을 당기지 않아도 충격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. 초기에 연구진들은 개가 자기가 행동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, 즉 무기력을 학습했다고 봤습니다. 근데 그 이후의 신경과학은 그 해석을 조금 수정하는데요. 수동성과 두려움은 학습된 반응이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앞에서 나타나는 기본 반응에 가깝고, 오히려 학습되는 것은 내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통제감이라는 것입니다. 물론 동물 실험을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남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. 첫째, 정말 단순해서 무기력이 끝이 아닐 수 있다.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. 실패만 하던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끝인가?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적어도 이 실험은 만성적 무기력처럼 보이는 상태에서도 도피 행동, 그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. 두 번째, 통제감, 즉 내 행동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이 이 무기력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. 세 번째, 4마리의 개들이 반응이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. 각자 맞는 방법과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. 이거는 각기 다른 개체들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즉 우리가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됐든 아니면 타인이든. 한 마리는 장벽을 조금 낮추고 연구자가 부르는 것만으로도 도피에 성공을 했죠. 근데 나머지 3마리는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. 3마리가 각각 20회, 35회, 50회나 연구진들이 줄을
당겨서 안전한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경험을 반복한 뒤에야 비로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. 만약에 이것보다 표본이 훨씬 많았다면 50번보다 더 오래 걸린 개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당기는 것만으로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개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쟤네들도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걸 하더니 극복했어. 너도 할 수 있어. 라던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던가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들의 통제감을 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. 진짜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사람한테 맞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작지만 실제적인 발판 이런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,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,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에서는 과제를 자잘하게 쪼개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? 지렁이가 꿈틀하는 것처럼